안녕하세요. 오늘 또 인터뷰하러 나왔습니다. 제가 사실 인터뷰를 좀 한참 전에 했다가 아직 팬데믹 상황이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가까이 계신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. 오늘 제가 모신 분은 한인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직업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건 아닌데 다른 일도 사실 생소합니다.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직업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일단 오늘 모신 분은 탱고 택티컬 트레이닝의 최윤성 교관님,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. 메릴랜드에 있고요. 지금 사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일단은 오늘 이야기할 직업은 사격 교관이거든요. 교관님이 미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? 2006년 2월에 왔습니다. 뭐 어떤 계기로 오셨어요? 처음에는 네. 학생 아닌 학생으로 왔고요. 네. 나중에 취업 비자를 통해서 영주권까지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. 혹시 그럼 영주권 어떤 과정으로 받으셨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으세요? 네, 처음에 2006년에 와서 칼리지에서 ESL 1년 반 정도 하고요.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 석사를 2학기까지 다녔기 때문에 편입을 해서 2010년에 학위를 받고 그 석사 학위 소지자로 2순위로 신청을 해서 H비자 받고 영주권 받았습니다. 그럼 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? 신청하고? 실질적으로 신청하고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렸고요. 금방 받았네요. 네,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까지가 이제 오래 걸렸고, 네, 신청 자체해서 그 수속은 1년에서 1년 반 걸린 것 같습니다. 진짜 이 미국에 와서 영주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받기가 사실 힘든데 좀 되게 잘 준비를 하셔서 하신 것 같아요. 일단 직업에 대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미국에 이민 오신 한인분들한테는 좀 굉장히 생소한 직업일 수 있는데 이 사격 교관이라는 직업을 어떻게 가지게 되셨어요? 제가 지금 현재 그 메릴랜드 주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. 공무원이고요. 그 안에서 처음에는 이제 방어 전술 교관? 쉽게 말해서 호신술 같은 거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교관 자격이 이미 있기 때문에 하나 더 가르치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. 그래서 사격 교관 코스를 가고 싶어서 이제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해서 코스를 다녀와서 지금 현재는 이제 풀타임으로 가르치고 있고요. 정부에서 그 풀타임으로 사격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또 사이드로 민간인을 가르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또 신청을 해서 또 일반인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. 예, 그럼 사격 교관이 하는 일들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? 지금 메릴랜드 같은 경우에 그 총기 규제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뉴욕주, 캘리포니아주, 메릴랜드주가 좀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총기를 구입하고 싶은 사람은 주정부에서 정하는 4시간의 안전교육을 무조건 마쳐야 합니다. 그래서 그 교육을 하고 또 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리고요. 라이센스 신청하는 걸 도와드리고. 이건 일반인들 얘기입니다. 성인, 그러니까 그 범죄 경력이 없는,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총기 소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16시간 교육을 받고 그것을 수료하는 것까지 제가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신청은 이제 본인이 하는 거겠죠. 그러면 이게 잠깐 이제 라이센스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레슨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? 이게 법에서 정한 권총 안전 교육, 핸건 퀄리피케이션 라이센스가 최소 4시간 교육을 require 하는데요. 그 처음에 안전교육하고 이론교육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하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격장에 가서 실제 사격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토탈 4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수료증을 받습니다. 그 소지면허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리커스토어를 하거나 내가 개인 장사를 해서 캐시를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사는 지역이 위험한 지역이라거나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16시간의 교육을 수료했다는 증거를 스테이트 폴리스 주 경찰한테 제출을 하면은 소지 면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교육 내용은 저는 4번에 나눠서 하기도 하고 8시간, 8시간에서 이틀에 나눠서 하기도 하는데 보통 한 4가지 정도 과목이 있고요. 가정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총기를 관리하느냐부터 주정부 법, 그 다음에 연방정부 법,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러, 주별로 이동할 때 그 총기를 어떻게 가지고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. 얼마나 안전하게 사격하는 법, 다양한 법을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을 다 배우고 소지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16시간 정도
교육을 하고요. 한 300발에서 400발 정도 실제 사격을 합니다. 굉장히 많이 쏘네요. 네, 좀 연습을 많이 해야죠. 경찰들은 처음에 기초반 교육에 들어가면 1200발에서 1300발 정도 사격합니다. 아, 진짜요? 네.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같이 쐈는데 이게 막 50발 쏴도 꽤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. 시간이 많이 걸리죠. 네, 생각보다 집중해서 사격하기 때문에 네.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그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고요. 라이센스 디자인 자체가 시간과 그 노력을 투자를 많이 하게끔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웬만한 사람들은 좀 포기하게끔 만들어 놓은 저희끼리는 그렇게 농담을 많이 하는데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것 같다고. 수정헌법 2조에 의거해서 뭐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무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요? 헌법적인 권리인 거죠.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은 정부에서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메릴랜드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범죄 경력이 있거나 술을 많이 마신다든가 뭐 마약 전과가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명백하게 있을 때 그걸 거부할 수가 있고요.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법에 다 정해져 있는 대로 규정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적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. 대신 그 주 관할하는 관청이 퍼블릭 세이프티 한국으로 하면 공안국 정도가 되겠는데 거기서 이제 그 오래전에 주경찰로 이첩이 됐어요. 주경찰에서 관리를 하고 대신 그 데이터베이스를 경찰들이 항상 볼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. 아, 진짜요? 네. 뭐 고속도로에서 티켓을 끊는다거나 할 때 주경찰들이 바로 이 사람은 총기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. 그거 되게 중요하겠네요. 그리고 추가로 제가 뭐 교육하는 것들은 뭐 여러 코스가 있는데 보통 디펜시브 슈팅 코스라고 해서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코스로 해서 좀 자기가 자기 방어 목적으로 사격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은 분들은 4시간 코스도 있고 8시간 코스도 있고 해서 뭐 400~500발 정도 사격을 하고 그거는 보통 주 목적이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 홀스터에서 총집에서 그 총을 뽑아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뭐 그런 거를 위주로 교육을 하고요. 뭐 넘어졌을 때 또는 한 손이 다쳤을 때 또는 주로 사용한 눈이 안 보일 때 뭐 내가 주로 사용한 손이 다쳤을 때 반대손이 다쳤을 때 반대손 손이 다쳤을 때 재장전하는 법 뭐 이런 것들 실질적인 것들을 좀 많이 교육을 합니다. 그럼 이 부분은 사격 실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네요? 사격 실력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좀 구체적인 연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주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레슨을 받나요?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가르쳐 보니까 잘 습득을 하더라 이런 게 있을까요? 올해 2020년에 2월부터였나요? 주지사 명령으로 팬데믹 때문에 이제 집에 다 있게 됐잖아요.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고 뭐 폭동도 걱정도 했고 뭐 안전 문제도 있으면서 주 경찰 홈페이지에 그 등록되어 있는 사격 교관들 리스트가 있습니다. 거기에 이제 저하고 한 2명 정도가 한국 사람인 것만 같은 이름이 있는데요. 메릴랜드 주 전체. 메릴랜드 주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 중에 제가 아는 이제 경찰분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다른 분은 한국 분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. 이름이 그런데 근데 영어에 좀 자신 없는 분들은 이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죠. 제 이름은 완전히 한국 이름이니까. 뭐 그래서 한국말로 교육도 하고 집으로 직접 가서 레슨한 적도 있고요. 일반 뭐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그다음에 트럭 운전하셔서 그 미 전역 다니시는 분도 교육한 적 있고 리커 스토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레스토랑 그 스포츠펍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자동차 그 카센터 하시는 분도 있었고 뭐 다양합니다. 그리고 뭐 제 주위에 또 그 경찰이나 교도관들, 그러니까 law enforcement들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자격 검증 시험을 봐요. 그래서 그래요? 그 자격 검증 시험의 점수가 좀 떨어지거나 이러면 제 시험 보고 이제 뭐 그 인사 고과에 문제가 있겠죠. 또 창피하기도 하고. 그 친한 분들이 연락 와서 연습 같이 하자는 분들도 많이 있고 시험 보기 전에 미리 와서 저하고 연습하고 가서 시험 보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워싱턴 DC가 가깝기 때문에 워싱턴 DC의 그 연방정부 건물의 그 무장 경비를 담당하는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. 연방정부의 컨트랙으로 들어가 있는 경비원이긴 한데 그 스페셜 폴리스라고 이제 한국으로 치면 청원 경찰 같은 건데 그러니까
경찰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. 그 정해진 지역 안에서는 경찰하고 똑같은 권한이. 경비회사 소속인데 스페셜 폴리스라는 지위를 얻으면 그 건물 정해진 지역 안에서는 경찰의 체포 권한이 있는 거예요. 한국의 청원 경찰도 똑같은 거예요. 원래는 청원 경찰도 경찰이에요.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연방정부에서 원하는 사격 그 기준이 있는데 점수 기준이 있고 약간 까다로워요. 뭐 그런 거 연습 시험으로 보러 가면 이게 돈 내고 뭐 시험 보기 때문에 미리 저하고 연습하고 가서 이제 시험 패스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 쪽도 있고 경비회사에 연결돼서 경비회사에서 교육해달라는 것도 있고요. 제가 그 호신술, 사격 뭐 이런 걸 다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예, 그런 교육하고 사인해주고 뭐 자격증 검증해주고 뭐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.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좀 잘 배우나요? 사격도 일종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운동신경이 좋은 분들이 잘 합니다. 운동신경이 좋은 분들이 잘 하고요. 운동 생리학적으로 뭐 검도, 태권도, 복싱 뭐 이런 같은 종류의 운동들이 전이성이 있기 때문에 다 비슷하게 복싱 출신이 태권도 하면 더 잘하는 거고 복싱 출신이 사격하면 잘하고 검도 출신이 사격하면 명백하게 잘합니다. 사용하는 근육이나 집중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집중력이 좋은 분들이 그 사격은 잘합니다. 보통. 저도 이제 드럼 가르쳐 보면 운동을 잘하시거나 아니면 좀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좀 이게 설명을 해도 잘 이해하더라고요. 그렇죠. 운동신경 일단 운동신경이 그 협응력이라고 그러잖아요. 코오디네이션이 이게 좋기 때문에 내 몸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몸을 잘 쓰는 거죠. 또 이제 어떻게 쓰는지 고민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.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운동 좀 쉽게 말해서 힘께나 쓰시는 분들이 사격 결과가 잘 안 나오면 그거를 용납하지를 못합니다. 연습을 무지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고 자존심 상하니까. 맞아. 자기 힘 좀 쓰는데 와서 사격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거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물어보고 돈도 많이 쓰고 비싼 총도 많이 사고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. 한국에서는 일반인들이 총기를 소지하는 게 불법이잖아요. 그래서 좀 총기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다는 게 생소한 일인데 미국은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또 이제 지금 현재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미국 사람들은 총이 있으니까 미국은 위험한 나라다, 생활하기가.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미국에 이제 살면서 또 이제 가르치면서 봤을 때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미국도 미국 나름이고 지역 나름인데